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한 주간의 시장에 관한 분석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파월은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시장에서는 파월의 이러한 반응들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현재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대내적인 리스크들과 함께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전략이 있을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식 키워드림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 아래쪽으로 QR코드 하나 나갈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QR코드는 주말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노란통 입장 코드 잊지 마세요. 7777이라고 74개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키워드림 2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이영석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한번 뵀었었죠. 네. 자, 오늘도 저희가 2부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네.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기술적인 분석 종목군들 네, 너무 그렇죠. 최근에 좋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빛나는 5종목 다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최근에 수익이 좋았습니다. 60점.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 5종목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평균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7종목이니까 한 14% 정도 수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펩트로는 지금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도 68.58%.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적당한 두 자릿수 이상의 종목들을 체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있고요. 이 종목도 한 8% 정도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가 8%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 날짜는 제가 나중에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샘표 또 가나요? 네, 샘표 식품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이 종목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가지 종목은 샘표식품, 그다음에 포스코 DX, 그다음에 인상가, 그다음에 큐렉소, 그다음에 STX까지 이 5종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종목 혹은 고가권 종목, 변동성 종목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방송 참여하시고요. 자, 명탐정 이영석이라고 치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명탐정 이영석이라고 치면 볼 수 있고, 그리고 노랑톡방에서는 제가 방송 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5종목을 꼽아봤는데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뽑아 오실 때는 사실 차트적인 분석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 이슈들, 그러니까 시장에 산재하고 있는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 것인가를 분석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느냐 혹은 이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솔루션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종목을 뽑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 중에 쓱쓱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은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5가지 종목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앞서서 일부에서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오늘 바이오 일정 또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또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또 많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네. 한 가지의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가지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교육의 문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이야기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네, 세계에서 주식으로 제일 성공하신 네. 할아버지죠. 자, ETF의 투자하기라는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자산에서 가장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10% 투자하고 그다음에 90%는 S&P 500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해라. 야, 정말 그만큼 이게 ETF죠. 그러니까 ETF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좀 불리겠다 아니면 좀 안전하게 좀 옮겨놓겠다라는 건데요. 자, 미국은 거의 ETF의 나라입니다. ETF에 ETF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테슬라 하락에 베팅한 ETF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몇 개를 모아서 다시 또 하나 ETF를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생해.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배, 3배까지 뭐 상승하는 뭐 다양하게 좀 그 상품들이 개발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ETF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TF 관련된 제가 왜 막 가져왔는지 한번 ETF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한번 쫙 정리해 왔으니까요. 혹시 오늘 오전에 이제 아나운서 앵커분이가 얘기할 때 자기도 되게 ETF에 관심이 맞아요. 많았다.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교육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을 들을 때는 할 경우에는 금융교육 투자 맞아요. 그게 거기 가서 이제 3,000원, 3,000원 내서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을 들어야 돼요. 네, 교육을 네. 들어야지만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뭐 코덱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데 뭐 코스닥 선물 2X 선물 레버리지.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는 네. 뭐 코스닥이 1% 오를 때 나는 그 상품은 2% 오르는 그런 상품을 할 때는 하겠다. 이거는 파생 상품으로 취급이 우리가 되죠. 취급이 네. 돼가지고 여기서 250만 원 이상의 또 수익금을 내면은 또 양도소득세까지 들어가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장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 투자자 해서 2009년부터 한 600% 이상 그냥 꾸준히 상승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 배당도 있어요. 배당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ETF를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한 30, 40대, 제가 지금 한 40대 중후반으로 이제 가는 네. 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가까운 거, 좀 먼 거, 가까운 거 보려면 이제 안경을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왜 형님들이 왜 자꾸만 안경을 들고서 볼까 막 이런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좀 나이가 들면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네요. 네. 늘어만 가는 평균 그렇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지금 이게 8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80세까지. 그러니까 살 날은 많은데 그쵸. 눈은 노화가 되니까. 네, 그죠? 저도 이제 한 제 나이대로 하면은 한 80% 이상은 더 살아야 돼. 40년 이상은 사셔야 더 되죠. 사셔야 되니 더 네. 그렇죠. 네. 우리 얘기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투자에 대한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의 기간은 길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단기 투자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가는 평균 수명에 우리가 투자를 좀 안전하게 왜냐 우리가 그냥 뭐 70년, 70살, 80살 되면 우리가 계속 노동에 대한 것들을 뭐 할 수는 물론 없죠. 할 수는 네. 있겠지만 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 ETF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시장은 테마주 광풍에 불붙은 B2. 맞아요. 네. 우리가 수익 날 때는 굉장히 좋죠. 좋지만 자, 예전에 며칠 전인가요? 신성 델타테크는 위아래 변동성이 VI가 제가 체크한 것만 11번까지 나왔어요. 11번까지. 대단한 종목이죠. 그럼 이게 네. VI가 나온다는 거는 10%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잘 탔다고 하면은 한 70에서 한 80%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루 만에.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탔으면은 계좌가 반토막 이상 났겠죠. 아니면 깡통도 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수익은 나고 싶은데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뭐 어떤 그 매매 스킬이나 이런 부분은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좀 속상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고 저 갈 것 같은데 뭐 쭉 가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테마주가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초전도체, 개요. 뭐 맥신, 뭐 또 뭐 있었죠? 뭐 아이고도 양자 있고, 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있고 소금. 그다음에 또 소금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정말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직장에 대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회의나 이런 것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거래 뭐 중단한다. 뭐 이렇게 너무 가격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B2 방이 나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내 돈을 로우 리스크, 제일 좋은 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로우 리스크지만 그래도 로우 프로핏 해가지고 우리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500개가 넘는 종목에서 뭘 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석이 안 되고 물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최근에 이 종목이 뭐지?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해에 상장하는 업체가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맞아, 너무 많더라고요. 10년이면은 네. 100개입니다. 10년이면 또 100개가 나오고 물론 이제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있지만 100개가 나오고 그리고 또 기술도 다 제각기 다르고 사업 영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는 돌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가 ETF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ETF가 뭘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이거 변동성입니다. 이거는 한 종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뭐 22% 늘어다가 막 62%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올라올 때는 좋죠. 올라올 때 좋지만 우리가 이거 대응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펀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그래서 ETF 투자를 해보자. 상장 지수 펀드. 한마디로 펀드를 우리 예전에 2000년도에 뭐 바이코리아 뭐 이런 거 네. 기억하시나요?
2000년 몇 살이었죠 그때가? 모르겠어요. 네. 네. 2000년도면은 제가 중학생도 안 됐을 때.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네. 예, 그때가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막 펀드 열풍이 맞아요. 일어났었잖아요. 기억나요. 예, 네. 그래서 뭐 박현주 뭐 펀드 코리아, 바이코리아 뭐 해서 뭐 나라 구하자 뭐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 우리가 증권회사나 운용사에 맡겨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어서 했지만 이 그냥 우리가 펀드는요, 우리가 그 해지를 하고서 돈을 타는데 아마 일주일도 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개선시켜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좀 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상장 지수 펀드 ETF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특징을 장점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펀드를요 주식처럼 이제 매매를 할 수 매매를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분산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코덱스라는 있습니다. 코덱스 뭐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종목군에서는요 몇 종목을 구하냐면 한 몇십 개를 하는데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0% 이하입니다. 뭐 반도체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있겠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뭐 DB 하이텍도 있고, 뭐 반도체 종목이 쭈루루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시가총액에 따라 가지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적인 펀드죠. 수동적인 펀드들은 이제 그 시가총액에 따라 가지고 다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뭐 고를 필요도 없지만 이제 그 적극적인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직접 골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요거는 제가 또 한번 뒤쪽에서 그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없어요. 거래세가. 거래세가 평상시고 요거 0.25%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100번의 거래를 한다면은 25% 이상의 기본적인 수익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로 한 30% 수익이 났다라고 한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 뭐 몇 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0.25%의 세금과 그다음에 그 0.01로 해가지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 팔면 하면은 0. 뭐 하여튼 굉장히 좀 0. 몇 프로 증권사 들어가요. 가져가는 그렇죠. 증권사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단기 투자를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돈을 번 것 같은데 막상 얼마 계좌는 크게 안 늘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증권 거래세 이런 거 내려면은 어찌 보면 내가 번 것보다 배 이상을 낼 때도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에 대한 그 횟수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ETF는요,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을. 그래서 12월 결산법인 딱 끝날 때는 이듬해 3월, 4월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은 5월 초에 분배금까지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줘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모든 펀드들이 다 주는 게 모든 ETF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주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을.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거래를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해서 이 배당금까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를 해도 증권거래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가 몇 호가만 먹으면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자금을 하시는 분들은 ETF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제가 예전에 그 메리츠에 있을 때 저도 ETF를 거의 매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래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래 잘 되는 저는 ETF만 했는데 ETF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포션이 크니까요. 포션이 크니까 한 1, 2%만 먹어도 큰 돈이 됐던,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쌓아 나갔던 부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는 배당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ETF를 사면은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ETF 종류를 보시면 역내 ETF, 역외 ETF인데요. 그냥 국내 증시 ETF, 역외는 그냥 해외 ETF입니다. 또 가격, 수익, 지수, 수익률, 뭐 초과 수익, 지수, 수익률, 이자, 배당,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쪽은요, 사실 거래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렇게 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그러니까는 뭐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ETF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라고 하시면요. 자, 코덱스 200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야, 근데 요거 코덱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있어요. 그건 운용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코덱스가 있고요. 코덱스가 있고, 타이거가 있어요, 타이거. 타이거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타이거는, 자, 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겁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러니까는 이게 상품을 운영하는 운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또 KB스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KB자산운용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요거는요 운용사를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같은 상품이라도 200이라도 코덱스 200이 들어가는 게 좀 있고 구성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투자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얘가 뭐 2% 오르는데 코덱스 2% 오르는데 뭐 타이거는 뭐 2.3% 오른다.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어떻게 했냐면은 둘 다 샀어요. 둘 다 사서 같이 매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배당금이 지금 2018년부터 19년 보면은 자, 지급 기준일 보실 때 4월, 7월, 10월, 1월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내용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넣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ETF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또 방향성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인버스, 곱버스 그쵸. 뭐 이런 거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못 내렸던 내리고 싶었으나 내릴 수 없었던 그 곱버스, 인버스인데요. 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랑 가능합니다. 파생 상품이랑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파생이라고 하면은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선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증거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복잡합니다. 예, 그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접하시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맞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버스, 그다음에 2X 곱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버스 투자도 강한 하나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주식 투자는 우리는 무조건 올라야지만 주식의 차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시장에 빠질 때 내가 현금도 없고 또 물려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덜 손해를 볼까? 혹은 내가 빠질 때라도 좀 그 이익을 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부분이 없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인버스나 이러한 파생 상품 결합 상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이 좀 보시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도 2배가 있어요. 상승도 2배가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닥은 더 변동성이 좀 더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올라가는 건 2배가 있는데 하락하는 건 2배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는 그럴까요? 좀 치사하지만 변동성이 좀 운용사에서 그렇죠. 없어요. 이게 안 왜냐면은 맞는 거죠.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여기서 만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코스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2배를 샀어요. 2배를. 네, 코스닥 상승 1배를 하나 샀으면 하락을 2배를 사가지고 이 포션을 맞췄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시장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올라가는 거 하나, 뭐 내려가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오르면 팔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먹힐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 상승률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올라간 부분에서 팔고 다시 만약에 이런 부분이죠. 뭐 주가가 막 시장이 막 올라가요. 내가 고버스랑 인버스를 같이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갔으면 내가 고버스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이거를 수익을 위에서 실현하고서 바로 여기로 다 갈아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면 또 이것만 또 가버리고 이게 더 빠져버려서 이게 나중에는 이걸 괜히 했나라기도 하고 정말 저도 왜냐면 ETF를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많이 해보셨구나. 네, 저도 굉장히 그 예전에 운용 같은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여전히 해치로 가져가시는 게 낫고 아니면 인버스를 사실 때는 아예 주식을 비워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좀 굉장히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냥 시장이 올라버리면 그 주식은 올라버리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버스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 인버스 쪽으로 가버리면 모든 세상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뭐 모든 세상이 다 회색 빛깔이에요. 내가 웃어도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인버스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성격도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상방을 바라보는 뭐 그런 걸로 한번 하고 인버스는 해지용으로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는요 또 하나가 이 펀드니까 각각의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종목들이 나오니까 강한 섹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 지금 근데 반도체가 많이 올랐네요. 네,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약간 요 쌍봉을 이루고 좀 약간 이게 하락할 수 있어요. 지금 사기엔 조금 지금 사기에는 그쵸? 조금 네.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21선, 5일선 다 아래에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술적 분석이 모든 게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 봤을 때는 조금은 그 쌍봉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기술적 분석 한도 내에서 지금 이 차트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과 섹터를 볼 때 ETF를 통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 뭐 이런 것들 ETF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인버스 차트예요. 인버스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바닥을 일구면서 요즘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떨어지고. 네, 지수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다가 21선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온다고 하면은 또 이게 올라오면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한번 깨고 간다 그러면은 21선까지 간다고 하면은 2,600원까지도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2, 3% 빠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3, 4% 정도 한번 올라갔다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음 주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이제 인버스 차트를 해석을 하고 판단했을 때 그렇네요. 그러한 네. 내용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은 금요일 날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팔아가지고 좀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000원 정도 빠지면 한 8% 정도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 ETF를 보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매수를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파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그 눈을 확대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고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제가 저번 주에 에코프로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바로 지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식의 지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DX를 제가 했었는데 이게 바로 세금 상승하다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오진 않을까. 여기서 한번 저항되고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을 해서 추천했던 게 바로 이러한 2차 전지 이 ETF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전문가님은 왜 코덱스만 해요라고 타이거도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KB스타도 있고 하나로도 있고 있는데 왜 하냐면 코덱스랑 타이거가 가장 그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ETF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은 거래가 뭐 한 몇백 주 되는 종목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몇천억씩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냥 매매하셔도 돼요. 한 10억씩 한 번에 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래 대금을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코덱스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코덱스에 없는 거를 이제 타이거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면 저는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살 때도 있어요. 코덱스랑 타이거를 같이 사면서 왜냐하면 종목군에 대한 그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해지용이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랑 타이거도 같이 매매한다. 특히 거래량 많은 것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바이오가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 반등할 수 있는 부분 특히 5일선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바이오 쪽으로 한번 수급이 나올 수 있나요?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코덱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액티브 제가 액티브 바이오 펀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그 액티브 바이오 펀드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바이오 쪽에 대한 펀드,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펀드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섹터 쪽에다가 이거를 하게 바이오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차트만 좋다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그 펀드 내의 자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8월 10일이 바로 8월 10일이 중국에 대한 여행 해제가 되면서 중국 단체 관광이 해제되고 왔을 때 그때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최근에 눌렸다가 눌렸네요. 다시
뭐 상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대로 타이거 화장품. 근데 사실은 이 상승 전에 있는 네. 구간에서 ETF를 구매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거요?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이쪽에서 두려움. 매매사는 네. 우리는 이거 움직일 때 사시면 됩니다. 아,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 거래량은 이게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 뭐 전체적인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마시고 네. 하나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 묶음으로 보셔서 이 종목을 이게 하나의 그 화장품이라는 상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 안 하는 거예요. 횡보일 때는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빠졌을 때 이걸 반등할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올라와서 그렇지 그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드 영향 때문에 빠지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이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 섹터의 그 차트를 보면서 그 섹터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화장품 강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좀 다시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 약간 꺾이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도 나오고. 자, 그리고 섹터가 최근에 보시면 아까 이거죠.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바이오 쪽에는요, 이 액티브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액티브가 뭐고, 액티브, 그다음에 패시브만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물론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액티브하니까 뭐 활동적인, 적극적인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건데 이거는 바로 이제 펀드 매니저의 그 능력이 좌우를 하는 아, 그래요? 그래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펀드 매니저가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다. 어떤 컨빅션이 있다. 이건 분명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재량이 있는 건데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시가총액에 따라서 만약에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냥 편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적극적으로 뭘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 그 마켓 대비해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가 그 매니저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어야겠죠. 네. 하이닉스가 있어야겠죠. LG 엔소 있어야겠죠. 근데 뭐 저 밑에 있는 뭐 200~300억짜리 종목은 있으나 마나 사실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편입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패시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OL은요, 이건 저 신한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신한 비파리바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임폴리오는 이거는 맞아요.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ETF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폴리오 쪽에서 하는 전 ETF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타임폴리오에서 하는 이 펀드는요, 좀 액티브해서 좀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 능력에 따라서 종목 선택과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임폴리오 쪽에서 매수 매도하는 거를 보는데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종목의 편입 비율이 바뀌거든요. 그게 지금 다 네이버나 이런 포탈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늘리거나 뺐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바로 ETF 주요 구성 자산을 우리가 네이버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 비율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오히려. 얘네가 오늘은 7.96%였는데 내가 8.55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더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를 뭐 이 ETF를 사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직접 하면은 투자를 하겠다.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면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유한양행도 최근 신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알테오, 지아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 한미아프, 오스코텍이 다 이런 종목들을 역으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게 코엑트랑 타임폴리오랑 물론 코덱스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지만 오히려 저는 타임폴리오나 코엑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건 유튜브에서 노란톡방에서 네.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짝 이게 몰래 보는 거죠. 얘네들 투자하는 거를.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고 제가 참여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물 드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저희가 지금 ETF에 관련해서 전문가님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몇 눈에 띄는 ETF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상품들의 추세를 바라보면서 시장 자체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까지도 좀 엿볼 수가 있다라는 투자 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노란톡방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오신 분들에게 전문가님께서 ETF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교육도 함께 해드릴 거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이 매일매일 호가창을 바라보고 있는다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주식시장의 호가창은 잘 못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ETF 상품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 안전하게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도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히든 종목도 나갔기 때문에 그 히든 종목은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라고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고지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세요. 자, 저희가 방송이 10분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그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ETF 안에 어떻게 상승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한양행이 지금 7.96%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긴 지가 8월 초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유한양행이 오히려 8월 초부터 강한 상승을 그렇네요.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엿보면서 개별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이러한 ETF 내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또 하나는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보로노이, 타임폴리오 쪽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액티브예요. 그럼 얘네들은 비중을 남들보다 좀 높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90% 이상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ETF는 그냥 뭐 변동성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되고라고 돈 안 생각하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한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개별 종목을 매매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이게 ETF도 내가 투자를 잘해야 되고 재밌네요, 잘할 수 있다. ETF도. 재밌고요. 네. 오히려 매매를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증거거래소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증거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많이 매매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임폴리오 그다음에 코덱스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량 상위종으로 쫙 뽑아 놓으면은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그 ETF가 그것도 엄청 상승이 네, 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넣을까 보여드린 말까 했는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또 따로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임폴리오 K 컬처 액티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뭐 보여드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7,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왔으면은 한 40% 이상 오른 거잖아요. ETF가 40% 이상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내가 40% 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군으로 좀 이게 종목군들이 구성 비율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변동성이 막 크진 않아요. 하지만 2차 전지처럼 저번에 아까 ETF 봤을 때 2차 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는 사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솔직히 비정상인 부분인 거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평균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익혀야지 2차 전지처럼 그 비정상적인 하나의 사례를 어떤 평균화해서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컬처 액티브에서 어떤 게 있냐? 파마 리서치, JYP, 자 그리고 클래시스. 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K컬처 같이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파마 리서치는 피부 미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클래시스도 네. 피부 미용인데 이게 실제- JYP랑 하이브가 같이 들어갔네요. SM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그 2차 전 이거 뭐라 그러죠? 엔터 엔터가 관련주. 네. 엔터 이런 것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 한국의 어떤 미와 이런 문화들이 바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과 피부나 화장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엔터가 먼저 나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뒤따라간 게 바로 지금 이러한 의료기기나 것들이 같이 갔다. 그래서 이 종목군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K컬처라는 게 바로 예전에는 단순히 엔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피부 미용이나 그다음에 화장품까지도 같이 연결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구성을 보고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ETF가 과연 수익률이 낮을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수익률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바로 53%, 그다음에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바로 61%. 이런 식의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막 그 미국 시장을 뭐 엔비디아도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다 뭐 밤잠 살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ETF를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률이 22%. 여기는 또 뭡니까?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했으니까 얘도 50%.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종목들을 나는 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좋은 종목들 여러 개를 담아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더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ETF를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ETF에 가장 주목하게 된 게 바로 요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노란톡방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왔다. 이게 나왔나요, 이제? 이게 와.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야. 좀 그 어떤 변동성이 패러다임이 바뀌겠네요. 클 거다라는 네. 생각 듭니다. 왜냐? 2차 전지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등으로 그 가장 시총이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출시했을까? 물론 이제 인버스도 있지만 곧버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 부분은 정말 왜 했을까? 물론 그러니까 요거죠. 제일 큰 거는 이걸 겁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상품이고 근데 투자자 선택지를
뭐 투자자를 선택할 게 뭐 있어요? 올라가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빠지는 거에는 관심 없어. 우리는 올라가야 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관들을 위한 거고 이거는 개인들을 위한 건데 과연 누가 이길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ETF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노랑 톡방에서도 한번 자주 말씀드리고 좀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ETF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핵심 키워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키워드림 2부 핵심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들과 또 ETF의 장점은 무엇일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어떤 ETF냐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대박 예고다라는 말씀들까지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ETF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추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투자 고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자막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